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88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주말 동안 뭐 하셨어요? 뭐 취미생활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 피아노. 맞아. 피아노. 네. 오로지 피아노. 아니에요. 그냥 고양이랑 놀아주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애들 밥 챙겨주는 게 더. 그 취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건 취미는 아니고요. 네. 피아노. 저는 자전거 요즘에. 자전거 취미를 좀 붙여가지고 진짜 잘 못하는데 날씨가 좋아서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또 게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요즘 저 게임을 사실 안 하는데 이걸 시작해야 되나? 게임을 해야 요즘 문화 트렌드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걱정이 됩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을까 봐. 저도 사실 잘 모르고요. 네.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오늘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클래식과 게임, 이게 뭐지? 막 하실 수도 있는데, 자,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오늘의 초대 손님, 진솔지휘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프로필 사진 보고, 너무 이렇게 탁, 뭐라 그러지? 카리스마. 근데 또 실제 모습도 너무 이렇게.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근데 저희가 이제 게임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4월 2일, 3일 이렇게 이틀 동안 세종문화회관에서 게임 음악으로 연주회를 지휘를 또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부터 듣고 싶어요. 엊그제 막 마쳤는데요. 우선 성황리에 잘 마쳤고요. 많은 관객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매진도 굉장히 빨리 달성하고 롤 오케스트라 콘서트였어요. 이름은 디 오케스트라였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기획을 해서 라이엇 게임조의 롤이라는 게임과 함께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죠. 네, 그 게임 음악으로 저희가 KBS 교향악단 그리고 이제 국악, 합창, 밴드 이렇게 다양한 음악들이 모여서 함께 연주를 했습니다. 네. 되게 굉장히 대규모 콘서트였고요. 그러네요. 제가 사실 8시 뉴스에서 보도도 했는데요. 게임 음악 콘서트가 처음 열린 건 아니에요. 그전에도 이제 여기저기서 열리긴 했는데 세종문화회관이 자체 기획 공연으로 이 게임 음악 공연을 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올해 세종문화회관 기획 공연은 이제 열심히 막 이렇게 라인업 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했는데 첫 번째 하기로 했던 공연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 공연이 사실상 이번 올해 시즌의 개막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게임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음악 쪽에서도 엄청나게 관심이 많이 쏠렸던 그런 공연이었고요. 저도 사실 회사 일 끝나고 달려갔더니 늦어가지고 공연을 안에 들어가서 연주를 보지는 못했고 물론 그 전에 리허설 할 때는 제가 가서 봤고요. 네네. 그래서 커튼콜 할 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끝날 때 딴 사람들 끝나서 나오려고 그랬는데 저는 들어가서 커튼콜하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 그 공연장의 그런 분위기 이런 거를 봤는데 제가 클래식 음악회장에서 그렇게 젊은 관객들과 완전 다른 분위기라는 게 확 피부로 와닿아서 그게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클래식 음악회를 자주 이제 공연 취재하러 많이 다니는데 그쵸, 온갖 거 다 보시잖아요. 다는 못 보고요. 시간 되는 대로 보는데 가서 보면 거의 저 사람 또 왔네. 이게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클래식 음악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 이렇게 다들 낯이 익은 얼굴들이 많아져요. 난 사실 모르는 사람인데 음악회에 자주 오는 사람이구나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면 그냥 낯익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번에 이 음악회는 완전히 새로운 관객. 정말 그 전에 클래식 음악회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관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진솔 지휘자님이 예전부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계기가 있으면
인터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마침 세종문화회관에서 딱 이렇게 모셔서 공연을 하는 바람에 덕분에 바람에가 아니라 덕분에 그래서 드디어 인터뷰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모셔왔어요. 여기에도 네. 모시게 됐군요. 네, 네. 아, 게임 이런 음악으로 연주를 많이 원래 해오고 있었나 봐요. 전 처음 봤어요. 네, 제가 게임 음악을 중심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네. 예, 플래직이라고 거기에선 이제 공연도 하지만 자체 기획 공연도 하고 뭐 적은 연주도 뛰고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게임 음악을 실제 클래식 아티스트의 손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그 중간 과정을 좀 거쳐내는 네, 네. 그런 작업을 담당하는 회사예요. 오. 예, 그런 대표님이세요. 네. 와. 플래직 대표이사. 아. 그게 이제 없으면 사실 네. 실제 연주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클래식 음악 연주자들은 제대로 된 악보가 있어야 그쵸. 하고 특히 이제 오케스트라의 경우 총보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각자의 각 파트 보고 악보, 완벽하게 있어야 되고 이게 연주가 불가능한 음정이 있거나 그럼 일일이 손으로 다 고쳐야 되고 그런데 게임 음악의 경우에 많은 음악들이 뭐 모든 음악은 아니지만 많은 대다수의 음악들이 미디 가상악기로 쓰여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악기로 쓰여져서 그것이 게임에도 인게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연주를 하려면 뭔가 중간 과정이 있어야 네.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연주를 부탁받기도 하고 연주해 주세요. 악보 어디 있나요? 악보는 없는데요. 이거 듣고 그냥 안 돼요? 이런 상황도 있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뭐 지휘 음악 감독 같은 그런 지휘자나 또는 작곡가 분들의 임무가 좀 네. 주어지는 편이어서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면서 공연까지 이뤄내는 거를 작게나마 하고 있었습니다. 오. 그 2018년에 설립했다고. 설립은 하셨는데. 2017년에 7년.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설립만 그렇게 했고 제대로 된 활동은 거의 2019년 초부터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근데 게임 음악을 그렇게 이제 좀 특정 지어서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냥 제가 게임을 좋아했고 즐기고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네. 게임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워낙에 그 서브컬처를 즐기고 사실 저 말고 다들 즐길 거예요. 다들 네.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저는 집에서도 맨날 누워서 웹툰 보고 뭐 유튜브나 뭐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게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제가 평상시에 집에서 쉬면서 즐기는 것들을 눈여겨보게 될 수밖에 없었고 애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요거를 그 커밍아웃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뭐 부담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음악이랑 좀 접목시키는데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기분이. 근데 독일에서 또 유학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종에서 네. 공부하시고 그리고 독일에선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만하임 국립대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거기서는 어쨌든 클래식 지휘를 공부를 한 네네네. 건데 그 공부하면서도 뭔가 이런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휘를 하고 이런 거를 그쪽에서는 네. 뭐 그게 무슨 뭐 교육 과정에 있어서 가르친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전혀, 않은데 예, 그쵸? 전혀. 예. 그렇지만 그런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나요? 네,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네. 뭐 누군가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젊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떠한 문화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거는 현 세대에 가장 최적화된 연령대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일단 게임을 좋아했고 게임을 유년기, 청소년기부터 즐겼던 세대고 저의 이전 세대는 사실 게임을 덜 즐겼을 수 있겠죠. 네. 물론 50대 지금 나이 한 40대까지는 꽤 즐긴 걸로 아는데 50대부터는 아마 게임을 접할 시간이 없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3, 40대가 자연스럽게 게임을 즐겼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적인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공부랑은 전혀 관계 없는데 다만
공부했던 그 클래식 음악을 열심히 공부했고 또 현대 음악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말씀 이제 주제로 나오고 있는 그 게임 음악도 어떻게 보면 현대 음악의 일부예요. 네. 네, 창작 음악의 일부예요. 네. 예전에 그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때 작곡된 것이 아니라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저작권도 문제가 되고 네. 또 이제 악보의 수정도 굉장히 작업이 많이 필요할 수 있고 네. 모차르트 이런 거는 악보 수정이 필요가 없죠. 네. 이미 수백, 수천, 수만 번 연주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연주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점에 있을 때 또 이제 클래식 음악계에서 말하는 현대 음악이나 창작 음악처럼 좀 손길이 좀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더 하시는 게 좀 힘든 걸 수도 있겠네요. 뭐 할 일이 좀 맞아요. 네. 네. 굉장히 조금의 노동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 음악 보통 이제 요즘 게임 음악 지휘 많이 하고 계시니까 게임 음악 전문 지휘자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또 보니까 말러리안이라는 네네. 오케스트라의 맞아. 예술 감독도 하시고 또 대구에서 네. 교향악단의 이제 전임 지휘자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 네. 또 무슨 뭐더라 아티제 앙상블 예, 그거는 네. 이제 말러리안을 네. 만들게 된 그냥 약간 앙상블도 앙상블인데 네. 프로젝트 단체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말러리안이. 네. 기획팀. 진짜 다양하게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대중은 게임 음악 전문 지휘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굉장히 이게 여러 활동 중에 이제 일부인 거고 근데 네. 이제 게임 음악을 하는 지휘자가 거의 없으니까 굉장히 그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런 네.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전 사실 현대 음악을 지휘를 되게 많이 해요. 물론 네. 현대 음악은 대중들이 안 들으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작곡가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현대 음악을 제가 지휘를 많이 하는데 게임 음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음악 일부예요. 네. 현대 지금 살아있는 작곡가들이 뭐 작품 쓰시고 돌아가신 지 몇백 년 된 게 아니라 지금 네. 막 살아계신 네. 젊은 작곡가들이 네. 작품을 냈고 네. 그게 이제 어쩌다 보니 잘 떠서 저희가 연주까지 했지만 네. 손봐야 될 것도 많고 또 약간의 그런 편곡이나 개작도 네. 필요하고 이런 상황인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현대 음악을 했던 사람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더 수월했다 생각해요. 네. 익숙하니까 현대 음악에 네. 익숙하니까 아무래도 고전 음악만 낭만 고전 낭만 음악에 최적화되신 분들은 조금 뭐 이렇게 생각할 게 많지 네. 하실 네. 수도 있는데 현대 음악을 좀 많이 다뤄봤던 분들은 조금 편하게 하실 수도 네. 있겠다 생각했어요. 네. 그 김수영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 음악계 분위기가 완전히 많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여러 음악회를 이제 지금 다양하게 하고 계시니까 네. 비교가 팍팍 되나요? 네, 오, 완전 돼요. 어떻게 달라요? 일단 제가 이제 보통의 공연을 하면 보통 이제 얘기하는 11시 콘서트, 마티네 콘서트, 모닝 콘서트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대상이 네. 아침 공연이다 보니까 그쵸. 오시는 관객분들이 또 이제 주로 약간 이것도 약간 편향된 말일 수 있지만 주로 여성분들을 네. 중심으로 관객층을 정했고 네. 보통의 그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저녁에 하는 정기 공연들은 클래식 애호가들이 보통 오세요. 그렇죠. 이제 기자님들도 오시고 클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시고. 근데 이번 공연 같은 경우는 전혀 그 현장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맞아요. 네, 방금 제가 네. 말씀드린 곳에서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리고 이런 공연장에 아예 처음 와본 네, 살면서 인생 첫 세종문화회관 이러고 오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네, 그런 점이 좀 색달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게임을 좋아하셨던 그렇죠. 분들인데 네. 네. 이게 음악회로 하는구나 들을 수 있다. 이러면서 네. 오신 거군요. 네. 네, 좀 어린 관객도 많고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온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남성 관객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여자친구 손잡고 데이트 겸 네. 여친이 좋아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끌고 온 경우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을 같이 즐기는 그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임 내에서 네. 그분들끼리 정모 겸 뭐 네. 이렇게 잘 오신 것도 봤고요. 네. 그리고 게임
음악회를 온 건 맞지만 아이템을 얻으러 오신 분도 계셨을 거고 아이템 스킨 이런 거 예, 실제 뭘 받으러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코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맞아요. 왔는데 그런 분들 몇 분 네. 있더라고요. 네. 코스 하시는 분들의 팬들이 또 있으세요. 아, 또 그분들의 팬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악회도 볼 겸 요것도 보자 하면서 오신 분들도 네. 계셨고 그러다 보니 숨은 관객이 막 엄청 쏟아져 나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뛰어앉기를 했으니까 뭐 이렇게 100%다 채우지는 못하잖아요. 요즘 이제 방역 때문에. 근데 어쨌든 뛰어앉기를 하고 팔 수 있는 표는 다 금방 팔려 나간 거고 맞아요. 진짜 코스프레 그 뭐죠? 그 캐릭터 복장을 하고 정말 아주 완벽하게 캐릭터 복장하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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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러 오신 분들도 있다는 네, 말씀이신 그 거죠?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이 네. 연예인처럼 오. 그 팬덤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왕진하실 때도 네. 그 섭외가 쉽지 않은 아. 네, 그런 분들이시고요. 아. 그 옷도 제작을 하는데 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렇구나. 몸매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 보셔서 알겠지만 몸매가 다들 네, 네. 게임 아, 캐릭터처럼 게임 속에 좋단 나오는 말이죠. 캐릭터처럼 이렇게 것처럼. 딱 하고 오셨어요. 네. 아. 근데 보통의 게임 캐릭터들이 몸매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너무 막 쭉쭉 비현실적이잖아요. 빵빵. 사실 예. 그냥 사실이 예. 아니니까. 그거를 막 만들어 오세요. 어.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좀 많이 들게 오시는 거고 그리고 팬들도 많으시고 예, 그런 한 번 오시는 그 모습을 자기 카메라에 담거나 옆에 이제 같이 함께 공기를 마시려고 아, 오는 분들이 그렇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음악회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한 군데 딱 맞아요. 모으게 이렇게 해준 거죠. 네. 공연도 할 겸 이렇게 코스 하시는 분들도 같이 와서 공연을 즐기고 네, 그런 이벤트적인 거를 같이 생각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게임이 진짜 그냥 제가 저 이상의 세대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네요. 더 이상. 네, 네. 네, 맞아요. 네. 와, 그러니까 그 음악회 티켓이 그렇게 빨리 다 팔려 나갔다는 것도 저는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네.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그런 네. 자리를. 네. 이게 이제 작년에 원래 하려고 했다가 맞아요. 네. 코로나로 그러니까 좀 인해서 상황이 악화되면서 네. 네. 맞아요. 네, 그때 못했고 그래서 한번 연기가 된 거니까 이미 그때도 표가 거의 팔렸다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번 옮겨가지고 하니까 네네. 더 막 기다리는 시간이 막 그래서 영화관에 중계도 했어요. 공연 실황을. 그러니까 표를 못 산 사람들은 영화관에 가서 이번 그리고- 걸요? 네네. 그러니까 생중계 한번 하고 이제 끝났는데 와. 그러니까 공연장이 또 멀어서 못 오는 분들도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화관에서도 실황 중계를 했어요. 오. 영화관에서도 봤으면 또 음향이 빵빵하니까 물론 맞아요. 현장에서 듣는 게 좋긴 하지만 음. 또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클로즈업이 되게 많이 됐대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영화관도 되게 생생하게 잘 전달됐다고 들었어요. 와. 그리고 공연이 이제 물론 이제 오케스트라가 앞에 있지만 다른 공연과 다른 거는 영상이 같이 나온다는 거. 네. 그 게임 화면이요. 네, 네. 그럼 이 음악들이 너무 무식한 질문일지도 모르겠다. 게임 하는 중에 계속 나오는 음악들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게임 하는 중에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양한 곳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네. 막 생각이 나시겠네. 오신 분들은 자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그 롤 게임 음악들로만 이번에는 구성이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 있는 음악을 그대로 뽑는 경우도 있고 그 조금 개작을 해서 뽑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거는 개작을 한 것들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뽑기에는 또 그게 컴퓨터 사운드였다거나 네. 그런 게 있어서 보통은 이제 완벽하게 그대로는 잘 안 뽑아요. 네. 게임마다 좀 음악들 차이도 있어요? 네, 좀 많아요. 예를 들면 혹시 게임 해보신 것들이
전 없지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예전에 코리안 심포니도 맞아요. 이 게임 음악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요거랑은 다른 게임이었어요. 뭐 맞아요. 마비노기, 메이플 스토리 뭐 맞아요. 이런 거였거든요. 그거는 좀 저도 게임을 직접 하진 않지만 그거는 딱 들어봐도 뭐 제목이 뭐더라, 뭐 할머니가 들려주신 뭐 옛날 이야기 뭐 이런 식의 그런 좀 서정적이고 이런 맞아요. 곡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이번에 했던 롤 경우에는 어쩌다 보니까 락 그쵸. 콘서트, 락과 오케스트라 이런 좀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었죠. 네, 됐다면 말씀하신 그 코리안 심포니에서 했던 메이플 스토리나 마비노기는 약간 발라딕한 발라드에 오케스트라 얹은 느낌 그런 딱 느낌이 좀 그랬어요. 서정적이고 네. 리릭하고 좀 그랬어요. 근데 그건 좀 더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고요. 이번 거는 좀 더 빵빵 터지거나 그쵸. 네. 약간 그 락앤롤을 외치고 싶은 네. 느낌이 좀 이렇게 드는.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메이플 스토리나 마비노기는 락앤롤 느낌을 외치고 싶은 거보다는 그쵸. 약간 그때 그 공간에 있는 것 같아. 네. 이런 느낌이고 네. 네. 이번 공연은 좀 진짜 아싸 약간 네. 이런 느낌이 좀 있고 그게 네. 게임에서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하도 곡이 많으니까 어떤 그쵸. 곡을 연주하게 네. 되느냐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니 리그 오브 레전드 곡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네. 그리고 무슨 게임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뭐 시즌 테마곡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또 계속 뭔가 신곡을 발표를 그러니까 음악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뭐 음악 뭐래더라 게임 OST 맛집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른 게임사들도 굉장히 음악에 많이 신경을 쓰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요새 특히 그래요. 네. 예전 게임들은 좀 개발 자체에만 좀 게임을 하는 유저들을 받아들이는 거에만 집중을 했었던 게 있어서 게임은 좀 단순하게 만들고 게임 네. 음악 단순하게 입히고 좀 그냥 그렇게 만든 네. 것도 있었는데 요새는 음악팀이 되게 퀄리티 있는 음악들을 네. 뽑아내는 게 유행이에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진짜 뭐 옛날 뭐 띵동띵동띵동 이런 것만 그쵸. 계속 맞아요. 반복되고 그냥 네. 뿅 뭐 이런 것만 뿅뿅뿅. 나왔는데 옛날에 뿅뿅거린다고 했잖아요. 요새는 그 뿅도 그 서사가 있게.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 뿅뿅. 서사가 있는 예, 뿅뿅. 그 뿅뿅 사이사이에 뭘 넣어서 이게 좀 더 퀄리티 있게 뿅뿅으로 입히긴 하는데 네, 그렇게 해요. 이거 게임 이름 얘기도 해도 돼요? 상관없죠?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카트라이더 같은 것도 네네.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나왔던 게임인데 지금 또 새로 리뉴얼돼서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것도 보니까 음악이 그대로 쓰이긴 했는데 네. 완전 재편곡이 돼서 더 풍부하게 풍부하고 뭐 비트도 바뀌고 뭐 그러니까 그 음악은 그 음악인데 계속 그 바리에이션이 된다고 해야 되나? 바리에이션도 네. 되고 편곡도 되고 오케스트레이션도 확 바뀌고 뭐 좀 더 세련돼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뿅뿅이 세련돼지는 걸로 그대로 또 넣기도 하더라고요. 그 음악이 기억나도록은 하되 네. 새로 편곡을 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에서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 무직 같은 거를 뭐 락 버전으로 한다든지 네. 그런 네. 식의 시도를 많이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익숙한 거긴 한데 이제 네. 점점 더 이렇게 새롭게 네, 네. 한번 음악을 들어보고, 네. 그러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음악들이 나오는지. 먼저 요번에 들어볼 곡이 리그 오브 콘서트에서 네. 했던 첫 곡이었나요? 이 곡이? 어웨이큰이요? 네, 네. 네. 약간 조용하게 네. 저희가 서곡처럼 네, 준비를 했던 잔잔하게 했던 곡입니다. 네. 네. 이번 공연에서 하신 네. 연주죠. 네. 세종문화회관이 제공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덕분에 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큰 네, 네. 들어봤습니다. 네. 예. 막 그 게임 화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네네, 맞아요. 계신 분들은 뭐 너무 좋으셨겠네요. 네. 저 거기 가서 게임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음. 막 그 생각이 막 새록새록 난다는 거예요. 빠져들었어, 빠져들었어. 네. 정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유, 내가 이 장면에서 뭐 게임을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막 다 나오고 뭐. 막 이걸 제가 보면서. 그 게임 음악을 어떻게 하게 됐냐 하셨잖아요. 아까 네, 네. 그 거부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거부감 없는 거에다가 네. 제가 하고 있는 이 게임에서 OST 좋은 것들을 언젠간 이렇게 올린다면 너무 좋겠다. 아. 내가 좋아했던 게임을 그렇죠. 네, 내가 네. 좋아했던 게임을 내가 듣고 이제 이끄는 이 게임을 회상하면서 공연에 딱 올리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도 네. 했었어요. 아. 그 유저의 마음을 좀 알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네. 유저니까 네. 네.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진짜 집에서 게임 할 때 사실 그냥 뭐 컴퓨터 뭐 이런 걸로 하니까 암만 뭐 음향을 빵빵하게 틀어놓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방구석에서 그냥 이렇게 작은 소리로 듣던 건데 그거를 커다란 대극장에서 맞아요. 빵빵한 올렸으니.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맞아요. 팍 했을 때 그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의미가 그런 느낌이 깊죠. 예. 예. 가슴이 웅장해진다라고 요즘 표현을 많이 맞아요. 쓰더라고요. 그 말 많이 쓰죠. 예.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가슴이 웅장해진다. 네, 네. 제가 기사에도 네. 그래서 근데 가슴이 웅장해질 때 이런 얘기는 사실 못 쓰고 그냥 가슴이 뻥 뚫린다 이 음. 얘기를 썼어요. 그렇겠네요. 화면도 어쨌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큰 화면에 그쵸, 이렇게 네. 캐릭터들이 나오고 네. 가슴이 웅장해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되게 좋은 시도고 공연인 건 맞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객층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그동안 클래식 음악에서 들어왔던 비판과는 다른 비판을 또 얻을 수 있어요. 이분들은 공연 연출 기획 뭐 되게 사소한 것까지 다 신경 쓰더라고요. 아. 그 클래식에서는 사실 잘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네. 이게 뭐 좋았다, 신선했다, 네, 뭐 네. 약간 느린 구간이 있었지만 이런 느낌이라면 네. 여기는 막 세세하게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막 다 신경을 쓰더라고요. 종합적인 네, 콘텐츠라 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실 저도 음악적 퀄리티나 이런 거를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나라고 접근을 하시는 담당자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엄청 예민하시고 생각보다 네. 특히 저희보다 그 음향이나 전자적 네, 사운드 이런 거 네. 되게 예민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예민하시고 네. 연출도 엄청 보시고요. 아. 다 외워요 그걸. 오. 연출이 어떤 장면에서 뭐가 어떻게 나왔는데 어. 그것은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막 이런 것까지 전문적으로 막 기술하세요. 그래서 네. 아 이게 절대 만만히 볼 그 관객이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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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요번에 이제 세종문화회관은 요번에 처음 기획을 한 네네.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몇 년 전부터 게임 음악 콘서트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제가 느낌을 말씀드리면 아직 게임 음악 한다 그러면 뭔가 좀 클래식 연주자들이 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맞아요. 분위기 자체가.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하는 이걸 시작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없으셨을까? 예. 그런 아무래도 인식이 좀 자리 잡히지 않았다 보니까 한다고 하면은 약간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런데 약간 낮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조금.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뭐 이런 것을 기획하거나 같이 함께 하는 분들이 더 열심히 잘 해서 네. 그걸 결과로 보여줘야 될 것이고 또 퀄리티도 당연히 네. 예, 잘 보여줘야 될 것이고 또 그만큼 관객층의 그런 만족도도 그리고 관객들이 오잖아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드리다 보면 약간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요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대 이상의 분들께서는 게임을 직접 접해보지 맞아요. 않은 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그 게임이라는 단어 자체에 약간은 부정적인. 우리와는 부정적이고 우리랑은 다른 세대의 것. 딱 선을 그으세요. 이거는 다른 거야. 완전 다른 거야. 하는데
사실 지금 클래식 음악계에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서 굉장히 잘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저희가 20대부터 이렇게 많으면 80대까지 활동을 같이 하는 상황에서는 이 컨텐츠를 무조건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다 생각은 하고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예, 콘텐츠로서 독립적인 콘텐츠로서 이제 네. 녹아들지 않을까 네.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이 기사를 쓰면서도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사실 전부터 했는데 영화 음악은 요즘 사실 영화 음악 필름 콘서트 한다 이런 게 이제는 그렇게 하는구나지 네네. 아니 왜 저런 걸 해 이런 시선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영화도 처음에는 뭐 상업적이고 이건 너무 가벼운 거 하는 거 아니야? 영화 음악을 연주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클래식 악단이 그런 시선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영화는 또 그 게임보다 조금 더 빨리 나온 현대 콘텐츠 중에서는 게임보다 조금 앞서서 이제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해였나 제가 그걸 뉴스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빈 필하모닉이 그 영화 음악의 대가인 존 윌리엄스 지휘로 공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존 윌리엄스의 뭐 스타워즈니 뭐 해리포터니 뭐 그냥 들으면 그냥 다들 아는 네네. 그런 음악인데 그거를 뭐 빈 필하모닉은 많이 아시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클래식 악단이다. 근데 그 악단이 이 영화 음악 작곡가 이 거장 존 윌리엄스의 지휘로 공연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하나도 어색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영화 음악이라는 게 어떤 정말 조금 전에 독립적인 장르, 독립성을 인정받고 예술성이 있는 장르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저는 왔다고 생각하는데 게임 음악도 조금 늦었지만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에도 이제 그 얘기를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하여간 그 빈필의 그 음악회 장면을 보면서 되게 상징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 안내 소피무터도 출연을 해서 같이 막 이렇게 사진 나오고 한 거를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이라는 게 고정불변에 변하지 않는 우리가 이걸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맞아요. 예, 이렇게 자라가는 이게 자란다는 말은 좀 이상한데 뭔가 변화하고 시대에 맞춰서 이 모습을 바꿔가고 그렇지만 그 핵심은 있겠죠. 클래식의 정신이라는 게 네네.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게임 음악도 그래서 같이 포용하면서 발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뭐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저희도 이 게임 음악이라는 것을 그 예전의 클래식과 비교하고 뭐 어떠한 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네. 그런다기보다는 이미 클래식 음악은 몇백 년에 걸쳐서 많이 발전을 해왔고 정착을 해왔고 이미 많은 훌륭한 예술가들에게 연주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많은 음반과 우리가 그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뭔가를 들으려고 했을 때 뭘 듣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너무 많은데 그리고 사실 새로 생기는 아티스트들이 그 틈을 헤집고 들어가기에는 좀 너무 벅찬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훌륭한 대가들이 많은 음반과 네. 많은 작품들을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클래식 아티스트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젊은 아티스트들이 어떠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나아가야 할지 갈 길을 잡는 거에도 좀 어려운데 특히 이게 작곡가들한테는 되게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네, 계속해서 연주되는 곡들은 모차르트, 베토벤이지. 그렇죠. 네. 네, 사실 우리나라의 윤희상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지만 윤희상 선생님 곡을 우리나라에서 자주 연주하겠어요? 모차르트 곡을 자주 연주하겠어요? 그게 새로 생기는 작곡가나 아티스트들에겐 너무 큰 부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부담을 다들 이제 조금씩 시간 가면서 해소하고 있는데 그 환경에서 하나 제공된 필름,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제 가고 있었어요. 작곡가들이. 네. 근데 요새 들어서 훌륭한 그런 학력을 가지고 네.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게임 음악 쪽으로도 꽤 네. 많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런 방향으로 전 보여지고 되게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유니버설 뮤직에 계신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네오클래식스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들었는데 그런 어떤 부문에 대한 이름을 이제 거기서도 고민을 했겠죠. 이런 장르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좋다고. 예전에 굉장히 뭐 뉴에이지, 뭐 크로스오버 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요즘 거기서는 이제 물론 그 회사에서 미는 명칭이긴 한데 네오클래식이라는 말을 이제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식은 클래식인데 새로운 시대의 클래식 약간 멋지다.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뭐 이런 영화 음악, 뭐 게임 음악, 뭐 아니면 그 전에 얘기하던 무슨 왜 조지 윈스턴 하면 뭐 뉴에이지로 유명했지만 요즘은 뉴에이지라는 말 자체는 별로 안 쓰고 그러게요. 네. 그 처음 시작했던 때하고는 조금 이제 달라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요즘에 새롭게 나타난 클래시컬한데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클래시컬하지만 다른 장르랑 막 섞이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하다가 그거를 네오클래식이란 말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저는 뭐 이런 말을 만들고 그래 막 그랬거든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네. 근데 그게 뭔가 이 시대 변화를 반영을 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네. 근데 또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장르야 이렇게 하고 듣진 맞아. 않거든요. 그쵸. 사실 그냥 좋으면 듣는 거지. 맞아요. 사실. 예. 근데 이제 기자들은 장르를 따져요. 이게 내가 만든 거냐, 이게 내 담당이냐. 구분을 지어야 돼. 내 일 아닌데. 그러면 농담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융합이 요즘 많아지니까 네. 그런 종류의 어떤 이벤트를 취재할 때는 굉장히 헷갈리죠. 그렇겠다. 네, 네. 이 앞으로 더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맞아? 네. 근데 저희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제가 다 해요. 그래서 뭐 네. 구분 지을 필요가 별로 네. 없다는. 아니 근데 제 안에서도 이걸 하면서 예전에는 너무 이건 클래식이고 이건 클래식이 아니고 이런 게 제 안에서도 나름 저는 이렇게 구분이 있었다고 네네, 생각하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요, 네. 저도 요새 물론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안 그러지만 밖에서 뭐 네. 음향 쪽 전문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국악 쪽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대중음악 쪽 분들 등등은 네. 지휘자는 당연히 네.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을 공부를 했든 뭐든 네. 지휘자면 다 알아야지. 아. 그런 약간의 부담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신 지휘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르실 테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를 다 지휘를 할 거면 다 협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어떠한 최소한의 정보들과 그런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고, 뭐가 필요하고, 뭘 보고하고 등등을 네. 알아야 하고, 그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그런 리더들은 이런 거를 어쨌든 융합을 다들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 당연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음향 전문가는 내가 음향을 알아야 된다 생각하고, 네. 연출 전문가는 당연히 지휘자가 그런 거 알아야지 생각하고, 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게 그런 게 있느냐 했는데 클래식 음악은 배웠지만 네. 이거는 당연히 배울 수가 그쵸. 없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뛰어다니면서 저도 배우고 여기저기 얘기 들으면서 이 사람들의 네. 니즈가 뭔지 왜 내가 그런 거를 알아야 한다고 판단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그거를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네. 그런 거를 저도 막 알게 되고요. 이게 조금 그래도 아직 머리가 젊어서 말랑말랑하니까 받아들이는데 좀 더 빠르고요.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젊은 아티스트들이 이런 쪽의 니즈를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면 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오클래식적인 분야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새로운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뭐 변화의 시기네요. 점점. 그렇죠. 예, 네.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고 네. 그 게임 이번 공연에서 한 곡 더 들을까요? 네. 예. 네. 뭐죠? 월즈라는 월즈라는 곡. 네, 네. 마지막에 연주한 곡입니다. 네. 이 곡도 세종문화회관에서 네. 네. 그렇죠. 허락을 해주셔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연주한 네. 롤음악 중에서 월즈라는 네. 곡을 들어봤습니다. 좀 더 화려한 곡도 있었는데 네. 좀 들려드리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요.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제공한 그 영상이 딱 요 두 가지. 네, 네. 아마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나 뭐 이런 그러니까요. 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막 새로운 걸 막 시도하시니까 저작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옛날 클래식을 연주하시던 분들보다는 네.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막 할 일이 많으시죠. 네,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우리 사실 이제 음악계 말고 작가 쪽이나 그림 쪽은 좀 그래도 좀 더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클래식 음악 쪽은 아무래도 창작을 하는 것 중심보다는 예전에 있던 걸 그대로 네. 연주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관행이 있다 보니 악보에 대한 것도 사실은 조금 안 좋게 말하면 돈을 내고 악보를 정상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습관이 안 돼 있고요. 뭐 친구 거 빌리거나 복사하거나 네. 교수님에게 받거나 이런 게 조금 일상화돼 있다 보니 저작권 개념이 좀 안 잡혀 있어요. 네. 항상 그게 조금 아쉬운데 제가 다른 작가님들이나 그 화가나 그림 쪽 아무튼 일러스트 이런 거 하시는 분들과는 소통을 해보니까 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잘 있으시더라고요. 글 한자 한자가 쓰시는 게 소중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있는 거를 그대로 연주를 하는 팀들이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늦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창작곡이다 보니 그 클래식 음악계에선 작곡가가 중요하다면 네. 여기는 그 창작곡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중요한데 그 회사가 게임 회사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거 관리하는 팀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정식으로 허가를 거쳐야지만 되는데 네. 요 허가에 있어서도 좀 그쪽에서도 네. 쉽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제가 해외 회사와 계약을 했을 때 그 해외 회사에서도 어떤 테마의 곡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우리 쪽에서도 지금 네. 좀 애매한 것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보류. 요 곡은 좀 보류해달라. 이렇게 저작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실 음악 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 큰 문제인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큰 문제라고 합니다. 네. 이게 법무팀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인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듣고 공부하면서 많이 좀 배우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게요. 이번에도 제가 취재할 때도 어떤 곡은 촬영은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 것까지는 이제 그 권리 관계를 풀었는데 이거를 촬영을 하고 뭐 이런 내보내고 밖에 내보내고 이거까지는 아니라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상당히 신경 쓸 게 많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다 그 소유하는 회사랑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네. 옛날 모차르트, 베토벤 곡은 그건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작곡가가 몇십 년 죽은 지 네, 한참 네. 지났으니까 상관이 그냥 다 없죠. 없는 거예요. 보통 이게 그게 조금 복잡한데 그냥 저작권이 소멸되거나 아니면 그 뭐라고 하죠? 그 악보 회사 네. 이런 데서 구매를 하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거나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냥 자유로운 편입니다. 네. 지금 막 정착 안 돼 있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시느라 네. 힘드시면서도 또 보람도 느끼고 의미도 찾게 되고 하시겠네요. 네. 그리고 이거 저작권은요. 그 대중음악 저작권하고는 또 달라요. 게임음악 저작권은. 대중음악 저작권은 그 보통 개인의 저작권 협회나 이런 데 등록이 돼 있고요. 네. 게임음악은 협회 등록이 아니라 게임 회사 내부에 소속이 아니라 그 소유로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로 또 따로 계약을 해야 되고 회사 내에서도 이게 좀 애매하거나 작곡가 소유인 곡도 있고 회사의 소유인 곡도 있고 애매한 게 많고 그래서 또 디테일한 소통을 거쳐야 된다는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근데 현대의 곡을 연주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작권을 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맞아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사실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 네. 좀 저희 음악인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도 있어요. 저도 아버지도 작곡가시고 그런데 네. 잘 모르세요. 클래식 음악을 네. 하시는 분들은 네.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시고 왜냐하면 다 옛날 곡을 예. 연주를 많이 하니까. 네.
그 작품을 대중음악의 경우 등록을 하거나 이런 게 조금 익숙해졌다면 왜냐하면 네. 상업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근데 상업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저희 클래식 음악 작곡가 분들은 네. 뭐 플레잉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젊은 작곡가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또 그대로 전해져서 저희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게 또 생겨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인지도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영상 보니까 이제 좀 초반에 박수 소리 같은 것도 이렇게 박수도 되게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네네. 치시고 네. 그러니까 그 음악회의 분위기에 아직 좀 익숙치 않아서 그러시는 건가요? 관객분들이? 공연장에 아예 그 공연장이라는 곳에 발걸음을 처음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좀 젊은 어린 친구들도 있고요. 부모님과 함께 온 네. 네.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공연장 에티켓을 제가 알기로 공연장 에티켓을 너무 열심히 보고 와서 그 보통은 교향곡 끝날 때까지 박수 치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어디서 듣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맞나? 악장 이런 중간에 생각을- 치면 안 네. 된다 뭐 이런 얘기 괜히 미리 내가 공부를 하고 실수할까 와서 봐. 그런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박수 네. 타임 뭐 이런 게 따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없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워낙에 다들 제 생각인데 MBTI가 조금 I로 시작하는 게 아닌가. 좀 아이가 그러니까 약간 내성적이다. 내성적인, 내향적인. 네. 그러니까 피해주기 싫어하고 음. 그 현재 상황에 좀 맞추고 싶어 하다 보니까 네. 다들 조금 소심한 듯한 느낌에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하면은 그냥 이 정도로 원래 게임 하시는 분들이 좀 내성적이세요? 그렇게 뭐 완벽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몸으로 뛰고 활동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을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주로 근데 보니까. 주로 밖에 나가 노시고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하고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것도 약간의 선입견일 수 있지만 저도 그렇고 좀 집순이 집콕하는 거 네, 좋아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긴 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네. 근데 뭐 이런 분들을 많이 공연장으로 끌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대단하시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런 게 약간 뭐 그 팬들에 대한 어떤 좋은 서비스, 뭐 팬 이벤트 같은 그런 느낌일 수 있겠고 이제 음악계 공연계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건 새로운 시장을 그렇죠. 개척하는 네, 일인 네. 거죠. 네. 만나보지 않았던 관객을 맞아요. 만나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공연기획 쪽에서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도 되게 큰 그런 네. 시도가 아니었나. 네, 큰 만남이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첫 만남. 네, 첫 만남 진짜. 근데 저는 굉장히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공연이 끝났는데도 네. 사람들이 바로 흩어지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사진도 찍고 뭐 이런 물론 마스크는 다 이제 네. 잘 네, 쓰고서 네.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정말 공연을 정말 잘 즐겼구나. 왜 클래식 음악회 보통 때도 클래식 음악회를 가면 보고서 너무 좋았어요. 막 너무 감흥이 크고 이런 음악회면 바로 흩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남아서 335 뭐 음악회 얘기하고 이러고 그냥 집에 맞아. 천천히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음악회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는 비록 공연장 그 실내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근데 저는 그런 분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것도 훌륭한 취재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네. 공기를 함께 하신 거 자체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분들도 사실 음악회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공기를 느끼려고 맞아요. 네. 네,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뚫고 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네.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어서 그게 너무 다행이에요. 이것도 진짜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나라 관객들 정말 말 잘 듣는 착한 관객들이랑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정말 맞아요. 네. 거기 보니까 뭐 함성 기립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막 곳곳에 그래서 붙어 그러는구나. 있었어요. 네, 네. 오.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함성을 지르고 뭔가 떼창을 하고 이런 그러면 안 되니까 요즘 그런 종류의 공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감염에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기립이나 함성 이런 거는 자제해달라 이렇게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네. 그게 소심해진 이유 중 하나였을 수 그럴 있을 수 것 있죠. 같아요. 더 네, 조심하느라고. 네, 더 조심하느라고. 네. 그래서 네. 마음으로는 네. 정말 막 이 네, 상태인데 네, 네. 근데 이제 소박하게 맞아요. 소심하게 네. 있는 게 지금 현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그렇죠. 것 같다 네. 생각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라도 얼마나 그랬겠어요. 말 잘 듣는 착한 맞아.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야지 네, 하고 네, 네. 맞아요. 네. 그 전에 스타크래프트 음악도 연주하신 적 네네. 있다고 하셨었죠. 그것도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었어요. 아. 그건 제가 기획한 거긴 한데 네. 세종대극장에서 했었어요. 아, 그거는 그럼 대관을 네. 해서 네. 아, 네. 그건 또 뭐 아까 잠깐 뭐 종족별로 뭐 이렇게 아, 뭐가- 여기는 이제 그런 종족이 데는 적어요. 네. 아까 그 챔피언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되게 많은데 롤은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의 네. 특징 중 하나가 가장 유명한 게 스타크래프트, 뭐 월드 오브 크래프트 이런 것들이 있고 요새는 오버워치도 있고 뭐 네. 그런데 제가 했던 것 중에 스타크래프트는 종족이 딱 3개예요. 그래서 그 종족을 골라서 네. 게임을 스타트를 한 다음에 그 종족으로 승리를 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 종족별로 특징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네. 네. 근데 테라는 일단 사람이고요. 네. 미국인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영어를 쓰고요. 네. 정상적으로 막 사람이에요. 음. 그런데 이제 프로토스라는 종족은 외계인이에요. 외계 종족, 미래 네, 종족 네. 이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 조금 징그럽게 생기긴 했지만 인간하고 비슷한 그런 뭔가 개조된 듯한 느낌의 외계인이고 적은 이제 괴물이에요. 그래서 괴물처럼 이제 찐득찐득하고 그런 네, 네. 게 있고 알에서 나오고 그러거든요. 음. 그런 게 특징이 있는데 이게 관객별로 이 자기가 주된 종족 플레이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너 스타해? 너 종족 뭐였어? 뭐 이렇게 보통 정해놓고 말을 해요. 왜 안 바꿀까요? 바꿀 수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은 진성 하나로 유저들은 한다는 거잖아요. 네, 진성 유저들은 어. 하나를 밀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손이 빨라져야 되고 아. 내가 이게 컨트롤이 편해야 되고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리고 또 자기 애착이 좀 해서 그래서 그죠. 보통 뭐 저는 주로 프로토스를 하는데 뭐 테란을 가끔 하긴 해요. 근데 전 프로토스 유저예요. 이렇게 네. 말을 네. 하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 반응 관객별 너무 웃긴 거죠. 네. 근데 신기하다. 그 중에 테란이 제일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네. 네. 테마곡도 진짜 인기가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분명 해외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했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임 제일 잘했고, 네. 네,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버렸던 그렇죠. 네. 그런 게임인데, 네. 그래서 그 테란 테마곡이 제2의 애국가다라고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애국가 등장한다 이렇게 막 댓글이 네. 있고, 네. 네.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거는 그럼 언제적 2019년에 네, 2019년 네. 8월에 연주했어요. 아. 세종문화회관 이것도 거기서 네. 연주했고요. 네. 네, 테란 테마 네. 곡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스타크래프트의 테란 테마 들어봤습니다. 아유, 그리고 저 네. 이거 가지고 뉴스 리포트 만드는데 이거 편집할 때도 같이 편집한 그 다른 기자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그것만 나오면은 편집해놓고 자기가 편집해놓고 그 장면만 틀어부터 나오면은 뭐 가슴이 끓는 뭐 뛴다 막 이러면서 막. 이 게임이 좀 다들 한때 너무 네. 너무 매달려 계셨던 게임이라서 아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데 제가 전에 이제 취재할 때 현장 취재 갔다가 잠깐 인터뷰했는데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제가 이것도 영화 OST랑 좀 비슷한 것 같다. 이게 서사도 있고 굉장히 블록버스터 같은 그런 거라서 웅장하게 사운드도 나오고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비슷한데 영화는 암만 좋아도 10번 100번 보기 힘들다. 그렇죠. 근데 게임은 몇 년 하셨어요? 몇 년 제일 오래 하신 게임 얼마나 하셨어요? 뭐 RPG 같은 거는 네. 한 5, 6년 정도가 그렇죠. 거의 맥시멈인 것 같은데 네. 이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는 지금도 하면 하거든요. 전략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한 번 네. 하고 그냥 네. 끄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10몇 년, 20년 거의 그러니까요.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기간 동안 들었던 계속 음악이니까. 들었던 거죠. 네. 와, 그러네요. 최근에 바빠서 안 한다고 해도 가끔씩은 듣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서 게임 유저들이 자기는 이게 무슨 음악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르는 사이에 클래식이 귀에 닿고 있다. 다가가고 있다. 그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제가 그 어렸을 때 PC방에 가면은 나오던 음악이고요. 네. 그냥 모두가 그 화면을 켜놓고 있고 모두가 그쵸. 저걸 하고 있어서 나왔었고요. 최근에 제가 PC방에 갈 일이 있었어요. 한 몇 년 전에 뭐 좀 서류 뽑으려고 갔는데 네. 지금은 모두가 오버워치를 하고 있다든가 뭐 그런 네. 식으로 음악의 그 트렌드도 바뀌더라고요. 네. 네. PC방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이 네. 또 시대별로 달라지고 네. 그래서 저 공연하실 때 뭐 이렇게 관객들한테 그 종족별로 박수를 또 스타크래프트 할 때요. 네. 예. 하시기도 했다. 아 그건 근데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원래 어. 그런 연출이 없는데 이걸 들으시는 선생님이 민망할 수 있지만 연주자 한 분이 악보를 안 갖고 오셨는지 연주 끝나고 앵콜을 하려고 딱 자세를 잡았더니 당황해하시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악보를 가지러. 예, 악보를 가지러. 그래서 앵콜 악보만 두고 오셨나 보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마이크를 급하게 잡았어요. 급하게 잡고 인사를 관객한테 네. 드리고 일단 한마디를 했어요. 다들 저희는 이제 곡마다 연출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박수 칠 타이밍이 아예 없었어요. 아. 저희는 아예 없었어요. 스타크래프트 공연은. 그래서 네. 다들 정말 칠까 말까. 이렇게 두 번 하고 바로 연출 나오니까 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듣기에도 뒤에서 민망해하는 느낌이 들고 다들 이거 맞나 아닌가 박수 쳐야 되나? 혼나는 거 말아야 되나?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치고 싶은 분도 있고 자기가 그 종족이면은 막 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막 못 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좀 박수 칠락말락하면서 민망했을 텐데 지금 마음껏. 치세요 했더니 막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또 뭔가 선생님이 아직 안 와서 할 말이 없으니까 다들 지금 많이 오셨는데 종족이 다들 있으실 거다. 플레이한 종족이 있으실 거다. 한번 우리 종족 함성을 한번 뭐 이거 코로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는데 종족 함성 한번 들어볼까요? 했는데 이제 테란하고 프로토스하고 저그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그가 목소리가 좀 작았어요. 네. 저그가 실제로 조금 유저들이 적으세요. 아. 예, 조금 여자분들도 많이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그가 조금 적었어요. 오신 분들 적으라서 중에는. 적은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막 저그 힘 좀 내보라고 네. 했는데 나중에 누가 이렇게 메시지가 오셨는데 자기 저그 유저고 그랬는데 뭔가 소심해서 목소리를 크게 못 지르고 온 게 너무 아쉽다. 후회가 된다. 내가 더 크게 질렀어야 했는데 막 이런 얘기 오시고 했는데 확실히 당시 그 프로토스도 컸지만 테란 유저가 목소리가 제일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제일 인기가 많은 종족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네. 그 게이머들 전문 프로 게이머들이
우승하고 이런 분들이 좀 그 종족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네. 좀 맞아요. 유명한 그 게임 영상들도 있고 네, 예, 네. 그런 그 방법 뭐라 해야 되지 네, 전략 네, 방법이 네. 있거든요. 이 사람이 쓰는 그 전략 아, 방법을 그대로 예. 따라해서 막 하고 그런 게 네. 좀 유행을 타다 보니까 그래서 예, 그리고 테란이 좀 어렵다라는 가치관도 약간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프로토스 하는데 프로토스는 쉽잖아. 제일 세니까. 그래요. 센 만큼 아. 쉽잖아. 이런 게 있어서 프로토스 하는 사람들한테 날로 먹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강한 종족을 선택해서 하니까 네. 지휘자님도 연주하시면서 막 되게 실제로 게임을 많이 하셨었으니까 되게 신나서 하셨겠어요. 네, 뭐 물론 사실 신나서 한 건 맞는데 그 와중에 공연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와, 긴장을 늦추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근데 네. 긴장을 늦추지는 않는 상태에서 공연이 잘 되기를 바란 마음에서 또 즐길 만큼은 더 네. 즐기고 아무래도 클래식 음악 할 때도 즐기지만 음악 자체가 좀 회상하게 만드는 네. 그런 게 있다 보니 좀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밴드가 같이 들어가니까 이제 네. 밴드 하는 분들이 그 질문 많이 해요. 왜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안 즐겨요, 음악 할 때? 밴드 하시는 분들은 막 하면서도 너무 즐거워서 막 즐기고 네, 표정도 맞아요. 좋은데 네. 클래식 음악 한 사람들은 이거 하기 싫어요? 아. 이런 댓글 막 봤어요. 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이제 뭐 젊은 아티스트를 나아가야 될 길 중 하나지만 저희가 배워온 그런 클래식 쪽에서 고수했던 방식이 네. 아무래도 딱 네. 정통적이다 보니 그렇게 막 즐기고 막 그런 음. 스탠딩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좀 엄숙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또 보시는 관객분들은 잘 모르니까 연주하기 싫은가? 뭐 오해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 오죽하면 제가 그 말러리안이라는 단체와 네. 함께 말러 교향곡을 연주하는데 2019년에 교향곡 6번을 했어요. 네. 6번에서는 5관이 등장하는데 네. 근데 4관까지가 나왔다가 마지막 악장에서 그 5번째 그 연주자들이 관악 네. 연주자들이 네. 투입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1시간 넘게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냥 악기 들고 그냥 이렇게 거의 졸락말락 하시면서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1시간 한 20분쯤 지나면 그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걸 보시고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진 않으신 분이 좋아하시지만 많이 듣지 네. 않으신 분이 모르니까 음.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약간 어르신이었는데 네. 그 단어는 왜 안 불었어요? 실수한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그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던데 지휘자가 그럴 젊어서 수 있죠. 말을 안 듣는 건가? 아. 뭐 이렇게 하시면 아니 전혀 그게 아니고 네. 마지막 악장에만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기다리느라 지쳐서 그런 거예요. 했더니 아니 지휘자가 젊어서 자기보다 어려 보이니까 화가 난 줄 알았다.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하시고 이게 생각보다 우리는 네. 다 알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클래식을 그쵸. 꽤 들으신 분들도 맞아요. 이해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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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좀 소통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나신 줄 알았대요. 계속 그렇게 네. 시무룩하게 앉아있다가 네, 제대로 네. 연주도 이상하다, 안 하고. 이러면서. 왜냐면 앉아서 물어보신 1시간 거지, 넘게 이제. 가만히 그죠. 있어야 되니까 힘들었을 얼마나. 텐데 네, 네. 그걸 이제 모르시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도 겪어본 적이 있어서 근데 이번에는 또 밴드나 이런 데서는 막 이러고 있는데 네, 네. 이제 단원분들이 조용하게 이렇게 계시고 플레이만 하시는 거 보고 잘 모르는 관객분들은 왜 안 즐겨요? 하기 싫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거 아니고요. 네. 저희가 원래 그래요. 네네. 이런 소통이 또 필요하구나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게임을 직접 막 이렇게 많이 하고 뭐 옛날에 테트리스 정도 하고 그냥 그 정도 수준이니까 사실 그냥 얘기로만 들어서는 그거를 이렇게 확 와닿게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요번에 공연 보고 또 취재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이런 거구나 하고 좀 이해하게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또 게임 하시는 분들도 클래식 음악회 안 보고 안 듣다가 이런 음악회는 이렇구나 맞아요. 이런 걸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제가 오늘 오실 때 그러면 게임 음악 주로 하실 거 저 틀지만 맨 마지막에 그냥 평소에 하시는 다른 곡도 들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말러의 아까 말씀하신 그 2019년에 하셨던 그거를 이제 좀 이따가 들려드리려고 이제 골라놨는데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 거기 댓글들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곡뿐만 아니라 이제 진솔지휘자 이 유튜브가 있는데 그렇죠. 네. 유튜브의 댓글들을 보니까 네. 이게 게임을 보고 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테란 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맞아요.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분들은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네. 제가 올리는 거 클래식을 네. 들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클래식을 또 네, 즐기게 네, 되시는 네.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서 테란에서 시작해서 말로로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네. 테란에서 말러까지. 네. 이런 댓글을 제가 옛날에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노시다가 댓글 다신 것 같은데 네. 누가 나한테 클래식 교향곡 뭐 아는 거 있어? 라고 물어보면 난 이렇게 답할 거야. 테란 교향곡 사막장이야. 막 이렇게 말할 거야. 이렇게 그 댓글에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만큼 이거를 어쨌든 클래식 악기가 들어간 연주를 그죠. 클래식이라고 인지를 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랑스러워하시고 네. 그렇구나. 그리고 네. 나 맨날 들어. 나 이거 맨날 들어. 나 클래식 맨날 들어. 네. 네. 실제로 들으신대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희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네. 부분이 있었어요. 네. 사실 저 이번에 취재하면서 런던 필하모닉이 그것도 2011년이니까 나온 지 꽤 됐더라고요. 한 201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게임 OST를 유명한 거를 모아가지고 녹음한 음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게임 음악 명반으로 꼽힌대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게임 음악 음반이다라는 걸 알고 들었으니까 이건 게임 음악이구나라고 들었지 그냥 모르고 들려줬으면 이건 그냥 클래식 관현악 모음집인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지향하는 음악이 다르겠지만 어떤 게임 회사는 완전히 그 클래시컬한 맞아요. 네, 네. 그런 음악을 지향하는 곳도 있는데요. 네, 게임 회사 중에 우리나라 게임 회사인데요. 펄어비스라고 네. 검은 사막의 게임이 있어요. 네. 거기에 사운드 팀은 작곡을 직접 다 하시는데 네. 조금 음악 자체가 웅장하고 네. 선이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네. 제가 작년 12월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그 아이머 게이머 콘서트를 네,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공연을 했더니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연주자들이 같이 공연한 사람들이 네. 그 곡은 진짜 완전 클래식이더라. 클래식이다. 네. 그거 너무 좋은데요? 네.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유저분들한테는 조금 너무 클래식이라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 곡이. 근데 클래식 음악 한 사람들은 와 이거 너무 좋아. 우리의 결에 맞아. 또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갭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 게임 유저분들께서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클래식적인 음악이 그 게임 음악이 우리 클래식 아티스트들한테 너무나도 정겹게 연주하고 싶게 막 네, 되는구나 네. 싶어서 또 저도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되게 굉장히 가까워진 것만은 확실한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클래식 하면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이거는 진짜 그거는 듣는 사람들 정말 조금 그냥 아는 사람들이나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실제로 아니거든요. 네. 네. 큰 역할 하고 계시네요. 네, 저는 저도 끼어서 많이 젊은 세대로서 네네. 이제 누구든 했을 법한 거를 같이 그냥 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거 듣다가 말러까지 듣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네. 인상적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말러리안 오케스트라, 네. 네네. 그 얘기도 조금 해주세요. 그 말러리아는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대체를 할 예정이고 네. 공연은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횟수로 5년, 6년, 이제 6년 차가 되는 거고 총 5번의 공연을 그동안 했어요. 시리즈 5까지 해서 작년에도 코로나 시기에 작년에도 성황리에 마쳤고요. 네.
말러리아는 말러를 좋아하는 연주자분들이 모여서 같이 프로젝트로서 이제 공연을 하는 네. 프로젝트고요. 1년에 연간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 모든 번호를 말러 교향곡 모든 번호를 다 버킷으로 한다라는 거를 네. 네, 주제로 전곡. 네, 전곡을 다 연주를 네. 하겠다. 매년 하나씩 해서 음. 그걸 주제로 모인 분들이고 매년 멤버는 바뀌어요. 네, 음. 해외에서 이제 공부하시다가 네. 참여하시는 여름 방학에 오셔가지고 참여하시는 아.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활동하는 아티스트도 있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애호가이시기만 한 전공자가 아닌 분들도 조금 받았는데 아. 이제부터는 제가 전공자 위주로 가려고 하는 게 네. 전공자분들이 무대에 서실 게 더 적어졌어요. 네, 코로나로 네. 인해서. 네. 그래서 너무나도 니즈가 많으셔서 네. 이제 젊은 연주자분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 아, 생각은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음. 코로나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올해쯤부터 합창이 들어가는 말로 번호를 네. 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지금은 네, 좀 상황이 네. 안 좋다 보니까 일단은 올해는 좀 영상으로 아. 조금 작은 규모로 네. 영상을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합창이 음. 들어간 곡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러 그것도- 곡도 지금 네, 들을까요? 근데 조금 이제 기니까 네네네. 앞부분만 잠깐 네. 맛보기로 아. 네, 그렇게 들으시면 근데 저 말러 음악 다시 들으면서 이거 굉장히 영화 음악 같기도 하고 막 그쵸? 그런 느낌이 예, 강했어요. 강했어요. 예. 그 지금 준비해 주신 곡이 말러 교향곡 6번의 1악장. 네. 그럼 조금 들어볼까요? 네.
네, 말러 교향곡 6번 중에서 1악장. 네, 앞부분을 네. 들어봤습니다. 네. 와, 오늘 뭐 저기 아까 뭐 테란 금방 네. 또 까먹었어. 네. 테란에서부터 말러까지. 그러게요. 와, 다양하게. 가시기 전에 이제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게임 이제 저 같은 이제 그 학부모의 입장에서 네, 게임에 저도 대한 학부모. 게임에 대해서 막 안 하고 싶어하는 아이를 그냥 무조건 말려야 하는 것 마냥 생각했는데 실제로 게임을 즐기시면서 이렇게 또 게임 음악을 또 지휘를 하고 계신 입장에서 부모님한테 혼나셨죠 어릴 때. 그럼요. 어떠세요? 아니, 지금의 부모님들 같지 않았죠. 또 네. 당시에는 그것이 약간 술과 마약처럼 느껴지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싫어하셨죠. 전 또 너무 좋아하고. 근데요, 맡기만 하면 안 되는 게 다 몰래 해요. 다 몰래 해요, 어차피. 그래서 차라리 부모님들이 그게 뭔지 네. 같이 즐겨보는 네. 게 일단 제일 좋고, 같이 즐겨보면은, 자녀분들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몰래 할지까지 알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계정을 만드시면 접속 중인 게 떠요. 우리 애가 접속했어요. 그 좋은 작전이네. 엄청난 네. 팁을 알려주시고 친구를 맺고, 네, 네. 이렇게, 나 학원이야 했는데 접속 중이야. 그럼 같이 대전하세요. 뭐 학원이라며? 그러고 싸운 거라. 좋은 팁이네요. 그럼 끄지 않을까요? 그 게임을 통해서 뭐 얻는 것도 있죠. 그쵸. 네, 뭐 요새 좀 코로나라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대학생 되기도 했는데 얘네가 대학교의 그런 OT와 재밌는 걸 즐겨야 될 시기에 강의도 제대로 못 듣고 네. 막 집에 있고 뭐 중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네. 그 활동을 못 하다 보니 친구들하고 더 온라인으로 즐기고 저희 오죽하면은 명절 때도 인사를 온라인으로 하라고들 맞아요. 했잖아요. 네. 세배도 온라인으로 예, 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말씀드리기 쉬울 것 같아요. 그 게임으로서 게임에서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셜 커뮤니케이터가 되게 네. 많아요. 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뭐 같이 적을 무찌르러 간다 그러면 같이의 가치 그 네. 약간의 협업 정신도 느낄 수 있고 내 담당하는 역할, 내가 직업이 있고 어떠한 역할이고 쟤는 어떤 역할이고 저건 리더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때 서로 같이 협업하면서 지시하는 역할, 뭐 도와주는 역할 같이 나눠서 분배해서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게임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협업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군요. 네, 사회생활이 간접적으로 돼요. 자기들도 모르겠죠.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하겠지만 저는 그냥 그게 간접적으로 경험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뭐 그렇게라도 아무런 경험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보다는 네. 또 그런 정신을 뭔가 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게임이 또 요새 많이 나왔어요. 네. 게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진짜 지휘자님을 모셔놓고 아니, 진짜 막 나왔어요. 부모님들도 할 만하고 또 자녀분들하고 같이 할 만하고 이번에 실제로 롤 콘서트 때도 아버지랑 네. 이제 자녀분들, 어머니랑 자녀분들 오신 패밀리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서로를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네. 이제 게임은 그렇고 이제 앞으로 어떤 지휘자가 아, 되고 싶으신지 음악적인 얘기도 마무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 저는 뭐 하고 있던 거를 꾸준히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아직 젊고 뭐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생각해요. 또 오늘은 이런 주제로 인터뷰를 했지만 내년에는 또 어떤 주제로 인터뷰를 하게 될지 저도 스스로도 기대가 되고 제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계속해서 그 소통의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지휘자가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클래식 음악에서 놓치고 있던 것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그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네오클래식도 네오클래식이고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거고 거기에 저도 이렇게 껴서 같이 열심히 활동하는 지휘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88화. 네. 뭔가 특집을 하자고 그때 88이라는 숫자가 아쉽네요. 느낌이 제가 좋아서. 87년생이라 아, 한 해만 늦게 태어날 걸. 그럼 그래도 딱 맞았는데. 별로 상관은 없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 88년도에 돌을 맞이하셨던 역시 올림픽은 봤습니다. 네. 기자시라 이렇게 잘 만들어내지. 네, 오늘 네. 진솔지휘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